그거 해보시고 어떠셨대요? 좋으셨다고 했어요 처음에. 지금 심정이 어때요? 많이 떨려요? 저 지금 걱정 인형이에요. 걱정 인형이에요? 걱정하는 스타일이구나. 원데이 클래스 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신입생. 신입생. 고개를 딱 숙일 거예요. 침착기 역시 자신 있어요? 없죠? 나 어디 생기는 건가? 이제 차가 엄청 많네. 그래서 조금 일찍 가긴 해야 되는데 그거 해보시고 어떠셨대요? 좋으셨다고 했어요 처음에. 일단 저도 오늘 나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지를. 네 물어보세요. 프리다이빙은 수영을 잘 못해도 배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입문 과정 해가지고 막 자격증도 따고 하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걸려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겠죠. 이퀄라이징이 뚫리면 그 수영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첫날 따는 분도 있어요. 뭐 수업이 한 3회에서 5회 정도 될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 안에 따시는 분들이 있고 저처럼 이퀄라이징 힘드신 분들은 연습을 계속 가서 그걸 계속 뚫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6개월 걸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처음 배우면 그 회사 직원분만 바로 10m 들어갔다 그랬죠. 바로 들어갔어.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해요? 10m면 그 뭐지 소위 말하면 폐가 쪼여진다고 막. 아니 모태 이퀄라이징 얘기했잖아요. 네. 처음부터 빵빵 뚫리는 사람이 있다고 이거 방법을 알면 첫날 10m 찍더라고. 그러면 대표님은 처음에 얼마나 내려가셨어요? 5m도 못 내려갔어요. 나도 오늘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 그러면은 프리다이빙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예요? 저는 그걸 걱정하긴 했어요. 어떤 그 거? 이제 딥스테이션을 가잖아요. 네, 오늘. 네. 그러면은 약간 에티켓? 아 에티켓 이건 수영장 에티켓하고 똑같은데 입수하기 전에 다 씻어주세요. 왜? 머리도 다 감아야 돼. 다 감고 들어가야 돼. 그게 기본 매너다. 그리고 뭐 전에 얘기도 했지만 왁싱 같은 거 털이 좀 많다 그러면 왁싱 꼭 하고 수영장에 오세요. 장비는 대여해주니까 장비 사지 말고 대여해주는 거 써서 내가 프리다이빙을 할 것 같다. 그때 이제 장비를 사는데 마스크랑 스노클부터. 그러면은 스노클이랑 마스크는 대충 써보고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수영장에서 대여해주는 걸 써보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이제 대여해주는 거 써보는데 수영하는데 좀 불편한지 편한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일단은 입이 편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는 또 궁금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프리다이빙이 혼자 할 수 없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말도 있는데 체감상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일단 수영장은 뭐 여러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전하고요. 해외 다이빙 투어를 나갔을 때는 제가 다이빙 샵에 예약을 할 때 제가 버디가 없어도 선생님이 버디가 돼줘서 선생님이랑 같이 가니까 네. 지켜봐주고 그냥 있어주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가지 말라는 데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릉도에서도 사고가 되게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그 수영 금지구역 막 이런 데 있거든요. 아예? 그런 데는 바다에서 조류가 돌거나 그런 데서는 버디가 있어도 한번 휩쓸리면 구해주기 힘들고 이런 곳들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짓을 안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 용어 몇 개를 네. 추려왔는데. 아 재밌다. 버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프리는 2명 이상에서 짝꿍으로 움직여야 돼요. 속에 내려갔다가 블랙아웃 와가지고 못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올라오다가 그냥 정신이 나가는 거야. 위에서 지켜보다가 구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위에 있으면 버디가 둘이 있으면 한 사람 내려가 항상 지켜보고 있고 네. 서로 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내려갔다 올라오면 항상 버디한테 오케이라는 신호를 줘야 돼요. 체크를 한 번 또 해야 되는구나. 버디는 그 서로를 구해주는 생명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제 이퀄라이징은 잠수하면서 귀 압력을 키 맞추는 압력을 건데. 압력 평형을 맞춰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찾아보니까 발사바, 발살바, 프렌젤 막 이런 게 있어요. 발살바는 진짜 정말 배에 힘줘갖고 뻥뻥 뚫리면서 가는 거거든요. 프렌젤은 목에 혀 끝에 네. 힘을 줘가지고 볼에 공기를 코로 미는 거예요. 이제 발살바로 이제 연습이 되어 있으면 제가 그렇거든요. 발살바로 연습이 되어서 프렌젤로 가는 과정에 발렌젤이라고 또 그래요. 우리가 발렌젤이다. 이퀄이 프렌젤로 됐다가 발살바로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 제대로 안 되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다 왔어. 하네. 그럼 매일 오실 때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시는 네. 우와.
지금 심정이 어때요? 많이 떨려요? 저요? 떨릴걸요? 네. 저 아침에 약간 배탈 난 것처럼 막 긴장해가지고. 그래 뭐. 저 지금 걱정 인형이에요. 걱정 인형이에요? 걱정하는 스타일이구나 원래. 네. 왔습니다. 아 지금 걱정 인형 됐대. 긴장하고 자 오늘은 원데이 클래스 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신입생. 오늘 원데이 클래스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원데이 클래스가 뭐예요? 오늘 이제 다이빙 처음이잖아요. 그냥 오늘 재밌게 맛보는 느낌 정도로 그냥 한다 생각하시면 체험 다이빙. 즐기는 거에 목적을 두고 궁금한 게 체험부터 하고 이제 수업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 처음부터 자격증 과정이 안 들어가고 체험부터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다이빙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니콜라이징이에요. 연습 좀 해봤어요? 전혀 아 모르는 제가- 거죠? 들어가서 준비하셔야 되겠죠? 네, 네. 이 책으로 아시죠? 네. 일단 아침에 추우니까 샤워도 하기가 너무 싫어. 아 체험할 냄새. 나는 이게 제일 궁금했어. 노숙모는 그렇다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근데 처음에 가방 봤을 때 체험을 쓰는 사람들이 그래서 머리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이 옛날 거에 되게 많아요. 근데 내 영상을 가져다 봤단 말이야. 근데 되게 예쁘게 하게 하잖아. 그 사람 말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 영상을 찾아보니까 헤어밴드를 착용해라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헤어밴드를 착용하게 된 거고 거의 이거를 다 막. 헤어밴드를 하는구나. 나의 너무 캡이 많네. 맞네. 정비. 핀도 되게 예쁘고 많아요. 레일이 다 다르잖아요. 약간 민트 색깔 막 이런 게 예뻐 보이긴 하는데. 달라진다는 얘기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함부로 정비를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사지 마세요. 야, 한 번 해봤다고. 아니 이미 카메라 지른 거 보니까 장난 아닌데. 갈아입고 만나요. 네. 하셔야 돼요. 숨참기 혹시 자신 있어요? 없죠? 처음 오신 분은 다 이 숨참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숨참기를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호흡법이라는 걸 따로 적용을 해서 할 거예요. 호흡이라는 건 계속 물속에서 이용하는 중거를 호흡법은 크게 4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준비호흡이라 그래서 몸을 최대한 릴렉스를 시켜주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 세종호흡이라 그래서 공기를 최대한 들이마시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입을 닫고 이제 물속으로 내려가는 무호흡 상태 다이빙 단계가 있고 다이빙 끝나고 올라와서 수면에서 하는 마지막 호흡 단계인 회복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숨을 참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우리 몸에 녹아있던 산소 포화도는 우리 몸이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줄어요. 그 산소 포화도가 이제 과도하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 이제 기절을 해요. 블랙아웃이라고 해요. 어쨌든 산소 포화도 이제 점점 줄고 이산화탄소라는 게 생성이 돼요. 이산화탄소가 점점 이제 쌓여요. 우리 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 호흡 충동이라는 신호가 내뱉고 싶어지는 느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호흡 충동이 왔을 때 혈중 산소 포화도를 체크를 해봤더니 산소 포화도가 낮고 충분하다라는 거. 다시 말해서 그럼 우리 다이빙 중에 호흡 충동이 왔어요. 여기서 숨 참기를 더 해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해체 포인트. 저희도 오늘 다이빙을 할 때 호흡 충동이 오더라도 지레 겁먹고 막 빨리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자, 한 손에 약간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죠. 스키를 듯한 느낌이 나요. 봐도 모르겠지, 왜. 여기가 올라갈 때 딱 코가 빵빵해져요. 얘를 이렇게. 맞아요. 콧뿌리가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혀 끝이 아니라 여기. 끝이 아니라 그 안쪽이라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그렇다. 그리고 딱 된 다음에 마스크 내려서 끝까지 높이게 쓰고 나서 마스크에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척하기 위해서 물을 받은 상태로 살짝 물속으로 고개를 숙인 다음에 양옆으로 한번 흔들어 볼게요. 오케이. 자, 벽 잡은 상태로 고개를 딱 숙일 거예요. 올라와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사용을 간단히 좀 드릴게요. 발이 들어간 부분은 포켓이라고 해요. 근데 우린 발 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풀 포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긴 부분은 블레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블레이드의 재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플라스틱, 파이버글라스, 카본. 오늘 신어보실 거 뭐냐면 파이버글라스. 되게 부드럽고 가벼워요. 낙천당천에서 스노클링 자세는 딱 엎드린 상태에서 신어는 내가 스노클 보는 상태에서 바닥을 본다. 그럼 손을 이렇게 돼. 계속 물 들어가, 계속. 그렇다고 또 너무 고개를 앞에보고 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딱 사선을 봐서 스노클이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앞에 되게 찌도 때도 없이 움직이는 느낌이야. 털이 쭉 빠진 것 같아. 다리 처음 갔다 빠진 근데 힘들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스노클은 괜찮은 것 같아. 다리가 딱 We go out for a beer, it's so clear when you're here, but we never get near enough. We drink and we dance, you don't give it a chance, it's really romance you feel. When you're around, we both try to pretend you're just a guy, and I am just your friend. What if all of my love is yours? What if you were the one I chose? Would you throw me like dirty clothes? Or would we last forever? If you are not mine, I'm letting you go. I won't be your backup call. 'Cause for such a long time. 우리 막 계속 있으니까 더 편안해진 느낌? 근데 재밌긴 재밌다. 아 그래? 재밌어. 오늘 공포증 있는 거 맞아요? 원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안 그런 거 같잖아요? 저는 수업하면서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원데이 했는데 어떠셨어요? 약간 물과 친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진짜 애초에 막 물 들어가는 것 같은 별로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시간 정도 가까이 막 이렇게. 시간 반 했어요, 오늘 거의. 시간 반. 이 시간 진짜 수사인 것 같아. 파이팅. 나 버디 생기는 건가? 고맙습니다. 와, 근데 진짜 힘들다. 나 지금 하체는 맛있는데 팔이 털렸다. 오늘 꿀장 각이야. 배고파. 두부 너무 맛있다 이거. 했으니까 단백질. 들깨 순두부 하나랑 한우 순두부 하나랑 그리고 묵은지 순두부 하나랑 완자 중짜 하나랑 두부 김치 두루치기. 네. 아니 근데 오늘 보니까 수영 좀 해야 될 것 같던데 수영 아예 못하는 사람 아 다 해. 아예 못하는 사람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구력이 수영보다 떠서 그런가? 몸을 잘 써야 되는 거야. 응, 맞아. 수영을 잘해도 몸을 못 쓰는 사람 있잖아. 그리고 하면서 느끼는 아예 숨이 이렇게 귀중한 거. 숨이 귀중하다고 느꼈어요? 뭔가 한숨이라도 쉬고 들어가야 돼. 자격증까지는 도전하실 건가요? 저요? 나 하는 데까지 하고. 근데 진짜 자격증 도전해야 돼. 그래야지 그거 외국 나가서도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자격증은 꼭 물어본단 말이야. 너 자격증 있냐? 뭐 자격증 사진 보여달라 막 이러고 하거든요. 갈까요? 네. 대표님은 직원들 권유로 이제 프리다이빙을 시작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 바다 나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바다 나왔을 때 일단 그 선생님이 사진과 영상을 찍는 거에 되게 그게 목표였어. 그 선생님이 엄청 자 여기부터 저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이게 뭔가 바다를 즐긴다기보다 사진 찍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자 여기부터 여기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다이빙 선생님들이 다 조금 해외 투어 갈 때마다 그 특징이 다르거든요. 생물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또 따로 있고 다이빙을 즐기게 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레한드로하고 마리나한테 갔을 때는 바다에서 프리다이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배웠어요. 다른 다이빙 센터처럼 어디 포인트 가갖고 여기 내려서 봐 이게 아니라 정말 바다 적당한 곳에 내려서 그냥 정말 프리다이빙을 즐겨. 정말 가다가 우연히 만타를 만났고 가다가 우연히 상어를 만났고 그래서 오타에 가면 특히나 더 지배온 느낌? 굉장히 편안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여주려거나 뭐 이게 아니라 오롯이 정말 나한테 집중하는 거? 그러다가 뭐 정말 큰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못 볼 수 없는 애들을 만나면 되게 뿌듯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몰디브 가서 빅 만타레 되게 큰 걸 만나는 순간 와 되게 경이로웠어. 거대한 이 세상에서 내가 뭐라고 나라는 요만한 존재가 막 되게 경이롭고 겸손해지고 신기하다 오묘하다. 그래서 바닷속에서 뭘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그러다가 바다 생물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박태원 선생님하고 이제 고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고래들도 보고 오고 그러면은 프리다이빙을 하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들은 해양 동물을 봤을 때 되게 경이롭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예뻐서 시작했고 응. 그 다음에 이제 처음 들어가 있을 때 그 느낌이 우주에 둥둥 떠 있는 것 같고 너무 저한테 집중하는 시간이고 약간 명상하는 것 같아서 좋아했고 이제 알레한드로와 마리아나 쌤하고 몰디브에 갔을 때 정말 파란 바다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빛만 반짝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빛내림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10m 이런 생명체가 나타나면 오 진짜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서 거대한 생명체를 보고 싶은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냥 깊이마다 볼 수 있는 그 종류가 달라요. 만타레이도 그렇고 망치상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신기한 애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애들은 우리가 프리를 볼 수 있는 데에서는 잘 안 보이고 20m, 30m 물론 프리로도 그렇게 내려갈 수 있지만 쟤 봤어. 근데 숨이 지금 딸려. 숨이 딸려. 그럼 올라와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또 내려가면 걔는 없거든요. 그 프리 하시는 분들이 다이버도 많이 한다. 그거 보고 싶어서. 그러면은 반대로 무서웠던 적은 있어요? 파도가 응. 진짜 키만큼 이렇게 막 되게 심하게 너울을 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초보들은 제가 자기한테 잘 맞는 마스크랑 이 스노클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응. 똑바로 서 있는 연습 아마 선생님이 시킬 거예요.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바다에서 똑바로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쉬는 거예요. 균형을 잡고. 근데 이때 파도가 스노클로 물이 들어오면 여기서 푸악 이렇게 막 완전히 이게 막 물을 계속 먹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정신을 못 차리죠 완전히.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적이 있었나? 그때도 몰디브였는데 프리팀하고 스쿠버팀하고 같이 나갔어요. 그때 좀 조류도 셀 때였어. 파도가 치고 이럴 때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빨리 이제 접고 들어가자라고 결정이 나서 프리팀은 올라갔어. 스쿠버팀이 안 보이는 거야. 그 스쿠버팀을 찾아서 1시간을 찾아 동안 헤매였거든요. 스쿠버팀이 조류에 휩쓸려가지고 어딘가 딸려 내려갔던 거야. 그 안전장비가 꼭 있어야 되고 스쿠버는 같이 뭉쳐 다녀야 되거든요. 프리처럼 프리 선생님들이 보고 있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반경 내에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근데 스쿠버는 꼭 같이 다녀야 돼요. 다행히 그 스쿠버팀은 뭉쳐 있었고 어쨌거나 1시간 후에 저희가 찾아내긴 했거든요. 근데 가슴 쫄렸던 순간이었어. 그 팀 못 찾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때 되게 나 스쿠버 나 안 할래 막 이러면서